발령받은 이래로 알레르기 질환만 계속해서 그 연구를 하고 환자를 진료하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그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만 연구를 했어요.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당시에 제가 발령받던 시절에는 알레르기 질환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한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어떻게 잘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키느냐, 또 환자 보호자한테도 어떻게 잘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느냐가 이게 가장 큰 관건이었어요. 뭐냐면은 이게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약을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는데 그 사용하는 약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이었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포심이 많아서 그거를 설득하는 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 환자 교육하는 방법, 환자 설명하는 방법을 특별히 더 연구를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꾸준히 그런 환자와 의사가 관계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를 갖다가 계속해서 했던 거가 저의 작업이고, 최근에 와서는 이 알레르기 질환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미세먼지 같은 환경 그 조건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, 그게 그 어떤 원인으로 그러는 건지,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팩터는 뭔지, 그런 거를 요즘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에는 잘 몰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미세먼지가 그 증상 악화하는 거에 그 어떤 기전을 갖다가 갖고 있는지, 이런 거를 연구해서 조금씩, 아직은 그게 연구 시작한 지 오래 안 돼서 그러는데 조금씩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.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 이제 환경보건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이런 그 나의 전공 분야에서 우리가 선두주자가 돼서 나가는 거가 그 좋았었고, 또 그 이제 우리 대학에는 없던 게 알레르기 호흡기라는 요 분야를 갖다가 그 제자들을 한 10명 키워내서 지금은 학회에 중추적인 일을 하는 것들이 그 이제 저의 이제 자부심이기도 하고, 그런데 가장 그 인상에 남는 거는 2002년에 제가 의무부총장 선거에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. 다 미쳤다고 그랬는데 그게 제가 40대 중반 막 넘었을 때예요. 저희는 고려대학교로 그 이회로 들어온 그 사람들인데, 그래도 고려대학교가 뭔가 표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. 그래서 그 이걸 바꾸려면은 우리가 그 나가서 한번 다 바꿔보자. 그래갖고서는 저희 동기들이 한 10명이서 모여서 그냥 우리 중에서 누군가가 한번 나가자. 누가 나갈까? 그랬더니 너는, 그때가 제가 교학부장을 할 때예요. 넌 그래도 뭔가 보직을 했으니까 네가 나가라.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밀려갖고 이제 거기를 나오게 됐는데, 그래도 그 젊은 사람들이 호응이 있었어요. 그래도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된다.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, 1등을 해보겠다는 작정을 하지 않은 놈은 1등을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. 우리도 뭔가 1등을 해봐야지 어떻게 이렇게 남들 뒤만 쫓아다니느냐. 뭐 그래서 하여튼 100몇십 명 교수가 있을 때 그래도 한 40표쯤 얻어갖고서는 떨어졌어요, 그게. 근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. 그것 때문에 저 젊은 것들이 정말로 이렇게 치고 올라올 수도 있구나. 그랬는데 그 바로 다음 해에 어윤대 총장님이 그 이제 총장이 되시면서 그 의과대학에서도 처장을 하나 하자. 그래서 그 어떤 놈이 있나. 그래서 보니까 그 부총장을 나왔던 사람이 있으니까 너 나와서 한번 같이 일을 해보자. 그래서 사실은 의과대학 교수로는 처음으로 제가 본부에 가서 처장을 했어요. 연구처장이랑 산학협단장을 했는데, 그 시기가 그 교수들 업적 평가를 막 업그레이드하는 시기였어요. 그래서 악역을 담당을 한 거죠. 악역을 담당했는데, 악역을 담당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맨날 얼굴을 맞대고 있는 교수님들을 그렇게 쫄 수 없거든요. 근데 낯선 교수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끝내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갈 사람이야. 이 사람들 같이 안 만날 사람이야.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. 그래서 그게 그렇게 타이트한 그런 계획들이, 근데 그게 막 만든 게 아니라 1년 이상 계속 검토해서 만든 거예요. 1년 이상 검토해서 만들어서 2005년도에 우리
100주년 때 그게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시행되면서 전국 대학이 다 고대가 이게 가만히 안 있는다 그러니까는 막 서로 경쟁적으로 하면서 지금은 좀 과도하게 좀 그렇게 강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런 그 연구윤리라든지 그 논문의 퀄리티라든지 발전한 계기가 그런 거를 통해서 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 연구 발전에 일정 부분은 그 참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그 제일 문제가 뭐였었냐면은 연구비 관리하는 거가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. 그랬는데 우리가 그 연구비 관리를 전산에서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교수님이 연구비를 받아와도 100원짜리 한 장도 볼 수가 없는 그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. 그래서 연구비가 완전히 투명해진 거예요. 카드만 갖고 있고 연구비가 완전히 학교 관리 아래에 들어와서 그게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구비 사고가 거의 없어졌죠. 요새는 연구비 사고가 잘 나지 않아요. 근데 그 당시에 전에는 그 관리하는 학생이 몇 천만 원 갖고 날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지금 없어진 거죠. 근데 사실은 이게 너무 타이트하니까 교수님들이 불만이 많아요. 나도 거기 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불만이 생기더라니까. 요즘은 다 대학들이 그 괜찮은 대학들인데 좋은 대학이죠. 좋은 대학이고 제 생각에는 이건 좀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보통 사람들은 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 중에 뭐 은행, 뭐 학교 이런 거는 망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시중에 있는 은행 중에 제가 어렸을 때 있던 은행은 한 개도 없어요. 조흥은행 망했죠. 상업은행 망했죠. 제일은행 망했죠. 서울은행 망했죠. 은행도 다 망해요. 근데 그게 대학이라고 순위가 안 바뀌고 망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대개는 사람들이 그냥 그 가만히 앉아갖고 서울대 다음에 연대고 그 다음에 고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대학은 반드시 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뭐 어떻게든지 망할 수 있는데 저는 100년 후에도 고려대학은 살아남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은 가끔가다 깜짝 놀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. 그 지금 우리 이 학교 뒤에 그 아무것도 개발 못하는 부지가 있죠. 군대가 있고 그런데 그 십몇 년 전에 그게 아무것도 개발을 할 수 없는 걸 알면서 거기다 땅을 3만 평을 더 사더라고요. 그 카톨릭 재단에 속해 있던 땅을 그래서 저 뒤에 6만 평의 땅이 있어요. 아무것도 못해요. 근데 아니 그걸 왜 사느냐? 엄청 비싼 땅이었었는데 그걸 왜 사냐 했더니 100년 후에도 그게 막혀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. 100년쯤 되면 200주년 기념을 거기다 세워야 된다고 그 100년 후를 생각하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가 무슨 녹지 병원을 세우자느니 무슨 뭐 그 환경 타워를 세우자느니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근데 서울 시내에 유일하게 남을 녹지 공간이라고도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학교를 옮기지 않아도 6만 평의 땅이 더 있다는 거죠. 예,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 미래에도 항상 싱싱하게 남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고려대학을 권할 수 있는 거죠. 의과대학 교수로 이제 남기고 싶은 말인데 요즘은 그 학생들한테 예과 1학년, 2학년한테 너 무슨 과 가고 싶니? 그러면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본과 3, 4학년이 됐는데도 너 무슨 과 가고 싶니? 그러면 그 인턴 돌아보고 하겠습니다. 이런 얘기들을 해요. 근데 우리가 의과대학을 들어왔을 때는 너 무슨 과 가고 싶니? 저 소아과 가고 싶어요.
이렇게 예과 때부터 목표가 있었어요. 근데 요즘에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니까는 의과대학을 그런 뭐 소명의식이나 뭐 하고 싶다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공부를 잘했던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그냥 공부를 잘했던 애들이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는 들어온 거야. 왜 스카이캐슬 거기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이 돼서 그러니까 그 걔네들한테 이 윤리나 뭐 그 도덕을 갖다가 따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오로지 공부 잘했다는 그 덕목만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애가 성격이 좋다는 그런 그리고 대신에 못 참아요 그런 애들이. 이게 너무 일도 많고 또 엄격하고 그런 걸 못 참는 거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돈이 잘 벌리는 과에 다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. 힘든 과는 안 가고. 근데 사실은 그 돈을 잘 벌 거면은 경영대나 이런 데 가서 돈 잘 버는 쪽을 생각해 보지 하필이면은 그 큰 돈도 안 되는 의사가 되겠다고 생각해내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의사라는 거가 그 이제 자꾸만 이제 사회에서는 의사의 윤리를 가르쳐야 된다, 도덕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가르쳐야 되냐는 거죠. 원래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그렇게 컸던 사람이 그런 걸 갖는 거지. 지금 그 우리가 하는 거는 제한 사항을 갖다 얘기하는 것뿐이지 진심으로 걔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가 지금 우리가 고민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그 항상 그 마음이 따뜻한 의사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데 물론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환자와 소통하는 사람 그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그 가르치고 주입을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꾸 의학에다 인문학을 하자 그러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의학은 의학만 가르치기도 너무 그 벅차요. 너무 새로운 게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인문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얘네들한테 그런 마인드를 주제는 거지 인문학 공자명자 지금 가르쳐서는 아무 소용도 없는데 자꾸만 그런 거를 요구하는 거가 지금 사회랑 이렇게 괴리가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앞으로도 이렇게 잘 그냥 일반 강의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학생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수 교육이 중요합니다. 교수한테 인문학 마인드를 줘야지 학생들한테 인문학적인 부분을 넘겨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많이 좀 우리가 더 개발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저는 그 고려대학교에 그게 감사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요. 그러니까 고려중앙학원에 사람들은 그 재단이 대학에다 해주는 게 뭐 있냐 그러는데 저는 뭐 저희 그 아버님도 여기 교수였었고 저희 형제들은 다 고대 나왔고 저도 그렇지만 저희 딸도 고대 나왔고 그래서 이 고대에 나온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친척 중에는. 그래서 이 재단의 혜택을 많이 받고 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즘은 뭐 대학 재단이 그렇게 큰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뭐 재단이 그래도 굉장히 점잖은 재단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. 우리 병원에다 돈 벌려고 쪼아대지 않잖아요. 이런 병원이 없습니다. 삼성의료원 같은데 그렇게 크고 그러는데 해외 한번 이렇게 학회를 나가려면 2달 전에 이 허가를 받아야 돼요. 우리는 그런 제한 없거든요. 요게 그냥 잘 유지가 되기를 갖다가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굉장히 좋은 재단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점잖은 재단이라고. 근데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그러는 거죠.